그러면 이런 손해평가 업무의 중요성입니다. 첫 번째, 이 손해평가는 보험금 산정 기초가 되므로 농업재해보험 사업 운영에 있어 그 어떤 업무보다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공정, 객관, 신속, 정확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성 첫 번째는 가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와야만 이 계약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죠. 이 공정한 손해평가를 통해 보험 가입자의 피해 상황에 따른 정확한 보상을 함으로써 보험 가입자와의 마찰을 줄일 수가 있다. 또한 공정한 손해평가에 따른 지역별 피해 자료의 축적을 통해 보험료율을 현실화에 기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과거 피해 정도에 따라 적정한 보험료율을 책정함으로써 보험 가입자에게 이 공평한 보험료 분담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의의 계약자를 보호한다. 이 보험의 원칙은 공동의 위험을 안고 있는 다수의 사람이 각자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부담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특정인이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취하였을 경우 그로 인해 다수의 선의의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 가입자가 그 부담을 안아야 한다. 다수의 선의의 보험 가입자를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이 정확한 손해평가는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 그 보험이라는 제도 자체가 이 공동의 이 위험에 대해서 약간의 이 금액을 모아서 손해를 본 피해를 본 위험에 대한 이 피해를 본 사람에게 지급하는 이러한 형태인데 뭐 한 사람이 몽땅 가져간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이 피해를 볼 것이다 이런 의미겠죠. 세 번째는 보험 사업의 건전화. 건전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당 보험금의 증가는 보험료의 상승을 가져와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가 보험 가입을 할 수 없게 된다.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 가입이 감소하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인상되고 그에 따라 보험 여건은 더욱 악화되어 결국에 보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제도 자체의 존립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공정하고 정확한 손해평가는 장기적으로 보험 가입자와 재보험 사업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농업재해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줄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이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손해평가의 체계들입니다.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얘기죠. 관련 법령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손해평가는 농업재해보험법 등 법, 동시행령 및 손해평가 요령 등의 관련 법령에 의해 근거해서 실시가 되고 있다. 이 농업재해보험법 제11조에서 손해평가 전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손해평가 인력, 손해평가 요령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 교차 손해평가, 손해평가 요령고시, 손해평가인의 교육, 손해평가인의 자격 등에 대해서 각각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1차에서 관계법령에서 다 보셨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 한번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손해평가의 주체는 누구냐 하는 얘기죠. 손해평가의 주체는 농림부 장관과 사업약정을 체결한 재보험 사업자이다. 그래서 지금 거의 농협 NH손보가 하고 있습니다. 재보험 사업자는 보험 목적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또는 그 밖의 관계 전문가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하여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에게 보험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거
재해보험법 11조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보험 사업자는 재해보험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험 모집, 손해평가 등 재해보험 업무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위탁된 내용들이 네 가지 나오죠. 첫 번째, 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업협동조합, 지역 이 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 업종별 협동조합. 두 번째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산림조합 및 이 품목별, 업종별 산림조합. 세 번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이 수산물 가공 이 수산업협동조합. 그리고 네 번째는 보험업법에 따라 이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이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손해사정법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자 유형들을 보면 농업재해보험법 조사자는 이 법 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이다. 그래서 이 평가는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그리고 손해사정사. 이 손해평가를 할 수 있는 이 자격 조건 세 가지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해평가인은 농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이 12조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로 재해보험 사업자가 위촉을 하고, 그래서 여기는 이 사업자가 위촉을 하고요. 그리고 평가사나 손해사정사는 각각 이 시험에 합격한 자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손해평가사는 이 농림부 장관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손해사정사는 보험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손해사정사 자격증에 합격한 사람. 이 밖에 재해보험 사업자 및 재해보험 사업자로부터 손해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손해평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보조인을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평가의 주체는 이 손해평가인, 이 평가사, 손해사정사. 하지만 여기에다가 이 사람들이 이러한 이 보조인을 둘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평가 체계입니다. 이 손해평가는 보험가입자인 농업인이 사고 발생 통지를 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현지조사 및 검증조사를 실시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해서 지금 이 손해평가 요령에 대한 이 법 규정이 참고로 쭉 나와 있는데 이건 참고사항.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요것은 1차에서 전부 다 열심히 공부하셨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 제가 읽어드리는 것 말고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하나 체크하고 가야 될 게 손해평가 요령의 이 8조의 사망입니다. 이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평가에 대하여는 이 해당자를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해야 한다. 해서 지금 손해평가는 평가인, 평가사, 그리고 사정사 이 세 조건 1인 이상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이 평가반을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평가반에 대한 이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 어떤 평가인이 됐든 평가사가 됐든 사정사가 됐든 이 사람들은 손해평가의 주체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예외 조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평가반 배제 조건에 대해서 한번 기출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 A라는 그 계약과 이 B라는 계약 조건에 따라서 이 계약자, 모집인 이러한 그 사람들을 두고 어떠한 그 손해평가에 어떤 사람이 포함될 수 없느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해 두십시오. 그런데 이제 이게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다들 외웠는데 잘 못 찾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용 한번 보죠. 배제해야 되는 사람. 첫 번째가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이건 이런 의미예요. 내 것을 내가 평가를 해요. 우리 집 사고가 났는데 우리 집 손해를 내가 평가한다. 그럼 어때요? 공정한 평가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내 거다 보니까 피해가 커 보여요. 그래서 내 것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손해평가 계약에 관한 손해평가. 다시 말해서 만약에 제가 우리 옆집 A라는 사람한테 손해평가 농업재해보험을 들어라 가입 권유를 했습니다. 가입 권유를 해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을 하면 내가 잘해줄게 보험에 가입해라 라고 계약을 시켰어요. 그리고 막상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나하고 친한 사람이 나를 믿고 보험에 계약했는데 아무래도 평가가 후하게 되겠죠. 작은 재해도 크게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본인이 모집했거나 이해 그 관계자가 모집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평가에서 배제라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직전 손해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 보험 가입자 간 상호 손해평가. 이거 아주 특이한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한 보름 전에 A라는 사람이 저희 집 손해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부터 이제 한 보름 후에 한 보름 사이에 A라는 사람이 또 재해로 인해서 이 손해평가를 받아야 돼. 그러면 제가 가서 해줘요. 그랬을 때 A라는 사람이 저희 집에 와서 손해평가할 때 손해평가를 제 마음에 들게 아주 후하게 해줬거나 아니면 마음에 안 들게 아주 박하게 손해평가를 했다. 그러면 저도 똑같을 수 있죠. 공정한 평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직전 평가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자 상호평가는 배제해라.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의 재조사. 이 검증조사나 재조사라는 건 어떤 개념입니까? 재조사라는 것은 이 계약자가 제가 한 손해평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손해평가가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재조사를 요청했을 때죠. 그런데 또 내가 가서 재조사를 하겠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검증조사라는 개념은 검증이라는 것은 확인하는 조사죠. 그래서 내가 평가한 것을 내가 확인한다. 당연히 잘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손해평가반에서 배제를 해라. 그래서 여기 이제 그 15점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뒤쪽에 문제풀이에서 한번 우리가 자세히 다시 한번 그 문장만 가지고는 쉽게 이해가 안 되니까 문제풀이에서 이 예시를 들어놓고 어떤 경우에 손해평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한번 뒤에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조금 체크를 해 두십시오.